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 타임즈입니다.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 틈타 중국의 신규 노동자 대거 파견. 조선 당국이 최근 자국 노동자들을 대거 중국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중 관계가 다소 회복된 데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감시망이 헐거워지자 신규 노동자 파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4일 데일리 NK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 당국은 지난 4월 말부터 대규모의 신규 노동 인력을 중국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최소 1000에서 2000여 명이 파견됐으며 이들 신규 인력들은 곧바로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의류 또는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상태라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의 신규 노동자들은 주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을 통해 중국 지린성 투먼으로 들어오거나 함경북도 무산군을 통해 남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이 야오닝성 단둥에 밀집해 있음에도 현재까지는 신의주를 통해 단둥으로 나오는 신규 인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둥, 신의주는 조중 간 최대 교역 거점이고 버스, 트럭, 화물열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오가는 지역이지만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감시에 쉽게 노출되는 지역이어서 신규 노동 인력이 신의주를 통해 직접 단둥으로 파견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반면 지린성 투먼과 남핑 쪽 북중 접경 지역에는 검문 검색이 강화되어서 중국인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을 통해서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인력과 물품에 대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지난달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조선을 방문한 직후 신규 노동 인력 파견이 시작됐다며 조중 고위급 협의에서 인적 교류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동자 파견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계획의 거부권을 행사해 4월 30일을 끝으로 전문가 패널이 해체되자 중국도 새로운 노동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에 종전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코로나 국경 봉쇄가 풀린 상황에서도 중국이 승인하지 않아 조선의 노동 인력이 입국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 조중 관계가 회복되고 대북 제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중국이 노동자 입국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오닝성에 위치한 공장들도 신규 인력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둥, 신의주 간 직통로로 인력을 받기가 어렵다면 우회로를 통해 인력을 채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소식통은 야오닝성에 있는 복장회사나 전자회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귀국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 신규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공장들도 인력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핑이나 투먼을 통해 입국한 인력이 야오닝성에 채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위안화 아닌 달러 결제 요구, 미중 전쟁 소문 때문? 최근 조선의 일부 지역에서 도매상들이 장마당 상인들에게 외상으로 준 물건의 대금을 달러로 달라고 요구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10일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장마당 장사꾼들에게 외상으로 준 상품값을 중국 돈으로 받던 청진시 도매상들이 최근에는 갑자기 달러로 받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장마당 장사꾼들은 이러한 도매상들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급격히 오른 만큼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중국과 미국 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 도매상들이 달러를 요구하는 원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만약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중국 돈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고 중국 돈을 소유한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이에 중국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둘러 달러 환전에 나섰고 이런 분위기에 도매상들도 상품값을 달러로 요구하고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달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달러 환율까지 상승하고 있어 장마당 상인들의 손실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소식통은 이미 중국 돈대가 올라 본전도 찾지 못하는 실정인데 달러로 상품값을 물면 장사꾼들의 손실은 더욱 커지게 된다면서 달러 돈대가 오르면 더 많은 위안화를 주고 달러로 바꿔야 하므로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강도 해산시의 도매상들도 최근 들어 물건 대금을 달러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시에도 중국과 미국 사이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어느 순간에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달러는 이롭지만 중국 돈의 가치는 뚝 떨어질 것이라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장마당 상인들에게 물건 대금을 받아야 하는 해산시 도매상들이 위안화 대신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일부 상인들은 도매상들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조로 여객열차 운행 재개될 듯
노동자들 대규모로 파견되나.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조선과 러시아를 오가는 여객열차의 운행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레그 코제미아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13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게시글에서 러시아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조선 나선 시간 여객철도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제미아코 연해주 주지사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신창일 나선시 인민위원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제미아코 주지사는 지난 1월에도 올해 안으로 러시아와 조선을 오가는 여객철도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현지 매체에 밝힌 바 있습니다. 나선 씨는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경제특구로 조선 내에서 외국인 왕래가 잦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철도는 나선에서 54km 거리인 러시아 하산역까지 깔려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려면 하산에서 러시아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나선, 하산 노선은 코로나 사태 이후 여객 화물 열차 모두 운행이 중단됐다가 지난 2022년 11월 화물 열차 운행만 재개됐습니다. 열차는 대규모 인력과 자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수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선과 하산을 잇는 여객열차가 다시 개통되면 조선 노동자들이 연해주 지역에 대규모로 파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와 조선은 군사적 경제적 이유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취임식 직후 베이징 날아간 푸틴. 중로관계 최고 수준 친선 과시. 블라지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6일 오전 4시 전용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수교 75주년 기념 공연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이후 공원을 산책하며 약 45분간 비공식 대화를 나눈 뒤 양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비공식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17일에는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을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 7일 5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열흘 만입니다. 앞서 습근평 주석도 지난해 3월 사면임을 완성한 직후 모스크바를 찾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 10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중국의 대외 정책인 1대1로 국제 행사를 계기로 베이징을 방문해 양국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2013년부터 40여 차례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습근평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에너지 협력 등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유럽의 러시아 옥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습 주석에게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도움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보도된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러중 관계는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양국 관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며 중국과 향후 첨단 기술 및 우주, 원자력, 인공지능 등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조선의 핵과학자들 폭탄의 노예로 살다 죽어나가. 조선의 핵무기 과학기술자들은 출신 성분에 따라 일부는 고급 주택가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하지만 상당수는 방사능 피폭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채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는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조선 인권 전문단체 조선인권위원회는 9일 공개한 보고서 폭탄의 노예들, 조선 핵과학자들의 운명과 역할에서 조선 핵과학자들의 운명은 소학교 때부터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학교에서 수학과학 분야 우수 학생 모집이 시작되며 여기서 선발된 엘리트 학생들은 지역 내 1등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중앙통신대학, 국방대학, 물리학대학, 과학대학 등 핵 프로그램과 연계된 5개 대학 중 한 곳으로 진학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전공 분야에서 보이는 학업 성취도에 따라 직업 운명이 결정되고 이들은 핵 전문가로서 김정은 정권을 위해 일생을 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핵과학자들은 결혼 상대를 선택할 자유도,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도 없으며 불만을 제기했다가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핵과학기술자들의 근무지는 성분에 따라 결정되는데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이들은 적절한 보호 장비도 없이 방사능 피폭 위험이 큰 핵 실험장 인근 지역 등에 배치됩니다. 보고서는 한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일부 핵과학자는 당 간부의 뇌물을 주고 위험지에서 탈출하곤 한다. 상당수 핵과학자들은 4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영변 방사화학 실험실 분석원으로 일했던 한 여성 탈북자는 실험실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임신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고서는 조선의 핵과학자들은 개인의 관심사와 열망과는 무관하게 오직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일해야 하는 현대판 노예들이라며 핵개발 과정에서 이들 과학기술자들에게 저지른 인권 침해에 대해 조선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핵폭탄의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조선 핵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핵심 리더로 이병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홍승무 당 중앙위원회 위원, 홍영칠 군수공업 부부장,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 이홍섭 핵무기연구소장, 조출룡 군수공업부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등 7명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